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로 토트넘이 3대2 호펜하임을 물리치는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쉽지 않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해외 외신 가운데 나왔는지, 그리고 BBC 해설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 오늘 선발 라인업을 보면 역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게 보입니다. 일단 어스틴 키퍼가 서게 되고요. 그리고 포로 드라구신 데이비스, 그레이 선수가 이제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펜스 선수가 부상당했기 때문인데 베르발, 벤탄쿠르, 메디슨, 그리고 클루셉스키, 히샬리송, 손흥민이 일단 선발 출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BBC에서는 현재 유로파리그를 봤을 때 브리티시, 그러니까 지금 영국 쪽의 팀들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인저스, 토트넘 역시 전부 다 이제 8위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16강의 진출을 직행으로 하기 위해서 8위 안에 이 팀들이 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해야 된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피보터,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이 지금 15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승을 할 것 같은 리버풀과는 승점 26점 차이기 때문에 뭐 지금 리그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뭐 유로파 리그 그리고 컵 대회일 텐데, 현재 유로파에서는 9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호펜하임 그리고 그 남아있는 팀도 약팀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유로파 리그에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경기를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유로파리그를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BBC에서 나왔습니다. 한편 BBC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은 토트넘의 인저리 엑사이, 그러니까 지금 베스트 11으로 부상당한 선수들만 가지고 꾸려도 이런 스쿼드가 나온다 이겁니다. 비카리오, 스펜스,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이쪽이 조금 더 주전 같지 않나요? 사르, 비수마, 존슨, 오도베르, 베르너, 솔랑케, 이렇게 이제 라인업을 짤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토트넘의 상황에 대해서 조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토트넘의 부상 터널, 그러니까 이 어두컴컴한 이 터널이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입스, 비수마, 파페, 사르 이런 선수들이 이제 레스터전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로메로도 이제 2주 안에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펜하임은 지금 이제 그 리그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유로파에서 27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팀이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지금 8강이 아니죠. 16강에 직행하기 위해서 8위 안에 들기에 굉장히 좋은 적수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도 했었고, 토트넘이 이른 시간에 이제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4분의 제임스 메디슨, 토트넘이 그대로 원했던 스타트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페드로 포로의 굉장히 퍼펙트한 롱패스, 완벽한 패스가 이제 상대방을 뚫어냈다라고 했는데, 페드로 포로 패스 좋았어요. 이 뒤쪽에서 그대로 올려주면서 전방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메디슨 쪽으로 이제 패스를 줬고, 메디슨이 퍼스트 처치를 가져간 다음에 그대로 잘 넣어주면서 토트넘의 선제골이 터진 것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살리는 골이기도 하고, 메디슨이 굉장히 오랜만에 기록한 골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마지막 골을 기록했다 보니 말이죠. 이 패스 굉장히 좋았습니다.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 수비 뒤로 돌아뛴 이 메디슨의 퍼스트 터치도 분명히 칭찬해줘야 될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이 12월 22일에 마지막 골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에 골을 넣으면서 조금 더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사실은 일찌감치 토트넘의 승기를 가져온 쪽은 바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22분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골을 넣어주면서 이 BBC에서는 This could be a healing evening, 이 토트넘에게는 이게 좀 힐링이 되는, 좀 치유되는 그런 날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황을 조명했는데, 일단 상대방이 공격을 전개하던 상황에서 이제 볼을 뺏어난 메디슨이 이제 여기에서 바로 공격을 전개할 때 반대쪽에 있는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잘 봤습니다. 약간의 굴절이 있었지만 일단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 손흥민 선수는 여기에서 바로 이제 슈팅을 날렸는데 약간의 굴절이 있었지만 여하튼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토트넘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이 BBC에서는 일단 어떻게 보면은 stroke of luck, 약간의 운이 좀 적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폼이 아주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의 좋은 마무리가 토트넘의 어떤 그 게임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로 올려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이 상황에서 리드를 그대로 가져갔냐? 그건 아니었죠. 바로 후반전 호펜하임에게 실점을 했는데, 호펜하임이 이제 측면 쪽으로 이제 패스를 전개하면서 이제
골이 터지게 되었고 측면 쪽에서 중간으로 넣어주면서 그대로 넣으면서 이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토트넘이 그래도 이거 진짜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결국에 경기 77분에 두 번째 골, 본인은 이번 경기 멀티골을 꽂아 넣으면서 BBC로서 게임 오버? 이로써 이제 게임이 끝나는가? 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게 하죠. 토트넘이 사실은 이제 이때까지는 호펜하임에게 밀리는 그런 형세였다가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게임의 승기를 토트넘으로 가져오는 그런 굉장히 결정적인 골을 넣은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패스를 해가지고 공격 전개를 하는 상황인데 하필이면 이게 토트넘에게 끊기고 맙니다. 끊긴 상황에서 다시 전방으로 전개가 되었고 전방으로 전개된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달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줬는데 이 골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이제 손흥민 선수 다운 골이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살짝 이제 오른쪽으로 갈까라는 헛다리를 주고 바로 반대쪽으로 치고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수비 한 명을 완벽하게 벗겨내면서 그 상황에서 이제 골을 넣을 수 있는 각도가 나오자마자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자신 있게 왼발로 슈팅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파사이드 쪽으로 먼 쪽으로 이제 꽂아 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글렌 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살짝 헛다리를 하고 이제 각도를 만들어내고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다. 토트넘이 정말로 필요로 했던 장면이었다라고 해설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 골은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번 경기 마지막 터치였고 윌 랭셔로 이제 교체가 됩니다. 토트넘이 이제 2골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체력 안배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26일 날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풀타임을 뛰게 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다음 경기 이 상대가 레스터가 19위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게임일 뿐더러 1월에 또 경기가 있죠. 엘프스보르크와의 경기, 이 유로파리그 최종전이 있습니다. 8경기 중에 8경기. 이 마지막 경기죠. 유로파리그 리그전 부분에서 토트넘이 지금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높은 순위로 갈 수 있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16강에서 더 약한 상대를 만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엘프스보르크 같은 경우에도 26위 지금 유로파리그 하위에 있는 팀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토트넘에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는 계산에서 이제 교체를 시켜준 건데 이제 이 손흥민 선수가 나가고 난 뒤에 다시 한번 호펜하임이 압박을 하고 몰아치는 그런 양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골이 터지게 되죠. 굉장히 좋은 크로스가 하나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제 엄청나게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토트넘 선수들이 분명히 박스 안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대로 끝쪽에 있는 선수에게 이제 머리에 걸리면서 토트넘이 추가적으로 실점을 하게 되고 너무 쉽게 실점을 했다라고 글렌 호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3대2 토트넘이 과연 이제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BBC에서도 나옵니다. Can Spurs survive? 토트넘이 생존할 수 있는가? 근데 다행히 생존을 하면서 3대2로 그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로 결국에는 이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양상 보면 토트넘이 유리했던 때에 이제 골을 넣었길 망정이고 호펜하임은 굉장히 유리했던 때 이제 골을 오랫동안 못 넣다가 한 골밖에 못 넣은 게 아마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이제 추가골을 넣은 게 결국에는 결승골이 되어버렸고 마지막에 호펜하임이 반짝 한 골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승점을 얻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는 평점 8.7점을 기록하면서 최고의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오늘 경기 양상을 살펴봤을 때 상대는 22번의 슈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6번의 빅찬스가 있었기 때문에 진 게 굉장히 아쉬울 수 있겠지만 토트넘은 결정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의 교체 명단에 이제 거의 다 유스였단 말이죠. 무어, 랭셔, 올루셋이 나온 적도 없는 선수가 데뷔전을 치를 정도로 토트넘의 뎁스가 약했지만 그래도 토트넘은 순위 방어하는 데 성공하면서 유로파리그 4위까지 뛰어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토트넘의 남은 상대가 엘프스보르크라고 하는 점도 향후 토트넘의 유로파 이 부분에 좀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었습니다. 풀타임 토트넘이 생존했다라고 BBC가 이야기하면서 이 경기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접전이 될 일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긴 게 다행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경기가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 다운 골, 특히 이제 두 번째 골, 오늘 경기 두 번째 골이 손흥민 선수의 자신감을 좀 크게 끌어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경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더욱 흥미롭고 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